그 부산시장으로 출마했던 개혁신당의 정의한 후보 있어요. 본인이 음료 투척 테러를 당했다. 알고 보니 자작극. 네. 병원은 아버지 병원.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 네. SNS 싹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기자를 오래 저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일을 예를 들면 누가 내가 좀 지금 열세고 불리한데 어떤 좀 그런 걸 해서 동정표라도 좀 얻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선거가 치열하면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누군가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실행이 되면 아 설마 저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후단에 밝혀진 과정들을 보면 예. 본인이 이제 먼저 그 사람이랑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테러를 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물방울 튀는 것까지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보통 이런 정도의 사진을 찍으려면 누군가 그 각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연사로 촥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셔터를 촥 눌러야 된다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찍히고 본인은 넘어지다가 뇌진탕이나 뭐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있는 사진도 공개했고 후에는 이 디스크 환자들이 그러니까. 하는 것까지 차고 다니면서 이제 예. 선거 운동을 했는데 저게 지금 자작극이었고 예. 저는 뒤에 과정이 지금 더 놀라운데 광역단위에 후보로 출마했던 이가 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당원 탈퇴를 하고 사라져서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나 이준석 대표도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과정이냐. 당 나간 정의한 후보를 찾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시에서 같이 정의한 후보와 팀이 돼서 출마했던 후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시의원이라든지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또 손절을 했어요. 우리는 이 책임을 공유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아니, 저는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게 사실은 그 토론회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나왔다는 맞아요. 이야기를 듣고 그 개혁신당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왜 저런 분을 이제 공천을 했을까 그런 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네. 우선 제가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게 네. 범죄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가 됩니다. 자신이 테러를 당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허위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이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수사기관들이 달려들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무고죄가 성립이 돼요. 사람들이 무고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처벌받기 위해서 억울하게 만든다. 이게 무고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고죄의 가장 중요한 법적 기능은 국가 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짜 범죄를 위해서 국가 사법 기능이 동원이 됐잖아요. 네. 이 자체가 무고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판례가 무고죄는 상대방의 양해가 있더라도 성립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무고죄는 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가 기능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무고죄도 성립을 하고요. 그 진단서를 받은 곳이 자기 아버지 병원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그 진단서와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또 인정이 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지금 범죄만으로도 성립을 하는데 네. 이 수준 자체가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나왔다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보신 사진에 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네, 저 튀는 사진. 예, 물방울이 방울방울. 그러니까 제가 뭐 어제도 얘기했는데 네. 저런 테러가 벌어질 거를 테러면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기서 저 뒤에 각도에서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게 저는 저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도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뭐 어디 달려있는 고정형 CCTV에서 화면을 캡처한 건가. 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게 예. 사진이라고 하면 저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예. 자기들이 찍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지금 보면 누가 보더라도 연출한 티가 너무나 많이 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변호사님이 그 위법사항 짚으셨지만 광역단위에 출마한 후보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일은 어떻게 전개가 될 거야 수사기관은 장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저는 그 이 사건에서 지금 경찰도 조금 그거가 필요한 게 당일 저녁에 3시간 후에 이 사람을 잡아요. 네. 테러를 벌인 사람을. 예.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진술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일날 대략적인 얼개를 확인을 하고 통신기록 조회해서 통신기록 떼어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 다음날 정도는. 그럼 저는 이거를 왜 발표를 안 하고 있었는가 이런 네. 부분도 사실 지금 좀 짚어줘야 될까. 이게 선거라고 하는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뭐 상황이니까 뭐 수사기관이 부담스러워했다면 그것도 그 자체로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런 자작극을 벌이고 버젓이 선거운동을 해서 완주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도 저는 과정 관리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결국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 사과로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수사 과정 전반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일단 좀
경찰에 출석해가지고 조사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이 정의한 씨가 처벌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앞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 논란이 계속 발목을 잡을 거예요.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이. 예를 들면 공격을 당하거나 그걸 당하면 네. 또 자작극이 아니냐. 이게 이제 횡행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정치자 쪽으로 오점이에요. 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엄청난 오점을 남긴 부산시장 출마자였습니다. 개혁신당.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정도의 검증은 후보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했는데 그 과정이 이게 뭐 좀 더 얘기해도 예. 이게 개혁신당이 부산신당 시장 공천을 할 때 엄청 논란이 컸어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준비를 해오고 지역국 조직 관리를 해오던 분을 안 주고 여기를 이제 갑자기 말하자면 낙하산처럼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탈당을 해갖고 전재수 후보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혁신당이 부산이 거의 조직이 초토화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앙당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무슨 99만 원 후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역 정치에서 기반을 이루고 준비하던 분들을 중앙에서 이제 말하자면 낙점하는 방식으로 네, 이 선거를 그렇게 치른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사고를 너무 단순하게 한 게 그러고 나서 본인이 선처 요구를 이제 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맞아요. 고소할 의지가 없다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뭔가 그 선거와 관련된 국면에서 이렇게 자신이 어떤 용서한다 이런 걸 취하잖아요. 이건 범죄. 이거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뭐 고소를 취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네, 성격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단순 폭행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고소를 취하면은 당연히 처벌하지 않거든요. 예. 공소권 없음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걸 모의하면서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테러 사건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단순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 이상한 법적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단순 폭행이면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사가 끝나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가 들어갈 걸 본인들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선거와 관련돼서는 이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국정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건에. 네. 왜냐면 이재명 네. 후보가 피습을 당한 그렇죠. 이후에 네. 예를 들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어떤 테러 행위를 굉장히 엄벌하자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 수사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의한 씨가 얼마나 말하자면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볼까. 예를 들면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뭐 어린 놈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치기적인 단순한 치기 같은 걸로 엄청난 사고를 쳤다. 네. 저희 지금 방송하는데 누가 기분 나쁘다고 와서 물을 막 뿌리잖아요. 네. 그거는 단순 폭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나는 처벌을 바라지 않아. 그럼 끝나요, 사실은.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선거 방송이잖아요. 예.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가. 선거가 들어가면 네, 그럼요. 그렇죠. 네. 예. 허위사실 유포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기 때문에 더 죄가 더 큰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공직선거법상 네. 허위사실 유포로 네. 그 이준석 대표 측이 고소해가지고 네, 무혐의 종결 처리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범죄가 얼마나 위중한지는 저도 잘 압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죠. 얘는 허위사실의 인식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작출해냈잖아요. 그렇죠. 네. 만들어냈죠. 예, 그러면은 무조건 성립하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성립입니다. 만약 이게 자작극이 맞다면 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동정표였을까요? 아니면은 뭐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효과인데 첫째로 인지도죠. 인지도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기사가 나고 싶다. 그렇죠. 기사가 많이 났잖아요, 실제로. 네. 기사가 많이 났고 그다음에 둘째로 이제 그 자작극인지는 뭐 지금 뭐 확인을 최종적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 자작극 때 동원된 말이 있어요. 이건 뭐 어린 사람이다 이거죠. 이거 집어던진 사람이. 네. 어린 사람이다라고 시나리오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죠. 예. 너 이렇게 어린 녀석이 무슨 지금 뭘 한다고 나섰느냐라는 스토리로 던졌는데 그러면 약간 그게 지지자들 입장 또는 개혁신당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예 어리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해도 되느냐. 그래서 그거를 뭐 동정표라고 표현하셨지만 약간 언더독의 그러한 효과를 또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시나리오가 되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건 이제 경찰이 조사가 돼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혁신당의 참 그 어떤 치명적인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개혁신당 같은 당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출마를 해갖고 참 이게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개혁신당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요? 왜 당의 이미지가 지금 그런 거죠. 당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당처럼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들을 이렇게 좀 특정한 이념이나 특정한 노선이나 특정한 어떤 정치적 공간을 이제 들어간다 이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위한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주도하는 당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미지가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막 당이 겹쳐지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는 항상 자신의 꾀가 많은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비단 주머니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아하. 그리고 그러한 꾀라는 게 사실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 기성세대들은 이게 잔머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참 봤잖아요, 우리가. 예. 몇 년을 봤지 않습니까? 아. 그러고선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다,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당인가? 그래서 개혁신당이 또 이러한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이 유지 가능한 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안으로 많은 또 놀림을 당할 것 같거든요. 놀림. 그렇죠. 아. 보통 저렇게 비판 누워있으면 아닙니까, 보통은? 보통 저렇게 누워있으면 예. 이제 성을 댕씨로 바꿔버리고 그러던데 뭐 옛날에 댕기열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아, 그 신정환 씨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잘 왜 모르겠어요. 자꾸 오늘 모른다고 이름을 하세요? 컨트리 꼬꼬의 신정환 씨 이야기잖아요. 근데 가수를 잘 몰라가지고 필리핀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이렇게 네, 했었는데 네. 나중에 자작극이라고 네. 나왔었던 네, 뭐, 사건. 그래서- 아,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설명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다 댕자를 갖다 붙이던데 그래서 이제 그런 놀림을 당하기 딱 좋은 그러한 사건이어서 이 참 앞으로 제3지대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치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총선 전 또는 뭐 최소한 대선 전에는 보수 진영이 재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래도 개혁신당에서 사과했으니까 좀 관련된 입장을 알려주실까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공천화 후보였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당내 진상조사단 판단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후보한테 민형사상 조치도 하겠다. 네, 이런 근데 이미 식의 얘기인 것 같네요. 탈당하기는 해가지고 예. 이게 당내 진상조사단이 할 수 있을지는 잘 의문이긴 합니다. 네, 뭐 간단하게 코멘트 혹시 하실 거 있습니까? 그 사과를 한 건 좋은데 예. 이후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거냐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너무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중간에 테러를 당했다는 소식을 저희도 전해드렸고 테러는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들을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 저게 자작극이라는 지금 수사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영 기자님도 기자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게 오늘 일면 토비어야. 아 왜냐하면 충격적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의미가 예, 있는 예.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선거 시스템이나 이 선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거든요. 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문제고 너무 놀라워요. 이건 개혁신당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예. 예, 그리고 특히나 젊은 정치인이고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선거운동에 참여를 했다는 점에서도 뭐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이분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하람 원내대표가 어쨌든 이제 중징계가 필요한 예. 사안인데 그냥 그 탈당해버렸다는 온라인으로 거죠. 온라인으로 예. 탈당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관위와 관련해서도 지금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탄핵감이에요. 아니 그리고 노태학 선관위원장뿐만 아니라 역대 선관위의 위원장들이 다 동부인해가지고 국민 세금 땡겨서 해외 여행 다닌 거잖아요. 그러게요. 배우자를 관례상 그렇게 데리고 무슨 대통령 아. 영부인도 아니고 예. 그런 조항도 없는데 김건희 씨가 막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선관위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눈 감아줄 수 없고 탄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예. 마찬가지로 징계 피해서 그냥 꼼수 탈당을 해버린 거잖아요.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자질이 아니고 자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자작극을 벌여서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국민들을 눈속임해서 아. 정치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개혁신당이다. 젊은 정치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그 본인의 원래 친분이 있던 헬스 트레이너한테 그렇게 의뢰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간 병원도 본인의 아버지가 있는 병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정말 황당한 아니 근데 이런 예. 게 통용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그게 것 문제죠. 자체가 예, 너무나 예. 안 들킬 어리석 거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예, 어떻게 이런 일을 벌여도 나는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정도의 연기를 그 옛날에 누구 연예인 하나가 신정환입니다. 어? 신정환. 그러니까. 댕기열 예, 댕기열 사건. 예. 지금 그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연예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한다. 예. 예, 이런 거짓말, 시스템을 이용하고 이 상황을 이용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특히 선거에서 거짓말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린 다 알고 있고, 실제로 선거와 관련돼서
와. 정치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 죄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도 그거 더한 보면서, 죄다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이한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 토론회 때 거짓말 탐지기 들고 그렇죠. 와갖고 전재수 이제 현 부산시장을 괴롭히려고 했던 개혁신당 후보죠. 그것도 그렇고 또 선거 운동할 때 갑자기 뭐 이 젊은 놈이 뭐 하면서 이렇게 던졌는데 그걸 맞고 쓰러지고 뭐 뇌진탕하고 막 입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이게죠. 부산에서 출마했던 개혁신당 후보인데 문을 열고 뭘 이렇게 던졌는데 그랬다가 딱 쓰러지고 가가지고 아마 전재수 후보도 병원에 가서 병문안하고 그랬을걸요? 지금 저 사진 나오네요. 뭐 쾌유를 빈다 막 이랬을 텐데. 아니 근데 정필승 변호사님 저게 자작극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저거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의심들을 하는 사람이 제법 많이 있었죠. 제법 많이 있었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작극을 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안 떠서 이렇게라도 한번 해볼까 해서 그랬는가?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걸 한다고 해서 본인이 뭐 몇 % 차이도 이기고 뭐 이런 걸 바라지는 않았을 것 같고. 득표율이 얼마나 됐어요? 1점 몇 % 됐나요? 그 혹시 득표율 나온 거 있어요? 한번 그 정구승 변호사님 저 후보가 그야말로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알게는 됐는데 그때 당시에 1.56%. 1.56% 네. 몇 표예요? 표수로는 27,418표. 야, 2만이나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왔네. 제가 봤을 때 제가 나가도 그거보다. 근데 또 그 재밌는 점은 아까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정의한 후보가 사실 이력적으로는 유명할 게 없는데 그 아버님이 유명하시죠. 그래서 누구예요? 온 종합병원의 병원장님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그래서 부산에? 네, 그래서 그때 정의한 후보가 단식해서 후송된 곳도 온 종합병원. 단식도 했어요? 네, 단식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 다쳐가지고 병원에 간 것도 자기 아버지 병원이었나요? 네. 아니 뭐 아빠 찾아간 걸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아무리 신경 더 써주실 그럼요. 테니까. 아빠 찾아가요. 지금 누굴 찾아가요. 종합병원인데 심지어. 그때 뭐 뇌진탕 뭐 이런저런 판정 받았죠? 진단 받았죠? 일단은 뭐 진단 기준으로만 따지면 뇌진탕이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뇌진탕의 정의가 외상으로 인한 해부학적 구조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기능 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맞아가지고 정신이 잃으면 그냥 뇌진탕이에요. 그 진단명이. 물론 이제 진짜로 정신을 잃은 건지 깜빡 잠이 든 건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지만 뭐 가장 만만한 진단명이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유 많이 다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진단명인데 사실 뭐 법률적으로는 이게 아니다라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또 기능 저하기 때문에 기능 상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잠깐 내가 사실 기능이 살짝 저하됐다 이래도 그럼 뇌진탕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예.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사실 환자의 주관적 호소를 기반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뇌진탕이 허위 진단이냐 그러면 이거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맞았는데 생각보다 세게 맞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살살 때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세게 맞는 바람에 내가 정신을 좀 놔버렸다. 이러면 뇌진탕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이 아닌 게 되죠. 그렇죠. 거짓말은 아닌 거죠. 그거는. 이 친구 몇 살이에요? 정의연 후보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히 나이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랑 동갑이네요. 88년생. 제가 빠른 89니까. 그러면 참 아직 40이 안 된 젊은 친구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선거에 나와서 그런 것을 해볼까 생각을 했나. 그때 또 이준석 대표가 또 방방 떠가지고 테러다 이렇게 비난한 거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용기 있게 도전하는 후보자들에게 뭐 응원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테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행동이다. 오늘 사과했죠? 사과한 멘트도 한번 들어봅시다. 참담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개혁신당은 당 자체의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의한 전 후보에게 높은 강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부산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에이 자식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우리가 다뤄보느냐 하면은요.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선거를 뭐라고 생각하기에 저런 짓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아직도 뭔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작극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요.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이제 여기서 마침표 찍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본연의 제자리로 돌아가. 무슨 말?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여기서 마침표 찍는 뭐 그런 말을 본인이 쓸 수 있을까요? 정필승 변호사님. 마침표를 지금 본인이 찍은 게 아니죠. 누가 와서 찍고 간 거야 지금. 넌 여기까지 이러고 찍고 간 거고. 아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다고 하셨는데 더 무거운 짐이 하나 올라갈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저는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젊은 정치인인데 기성세대들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게, 우리 역사에서 이런 자작극 역사가 제법 깊습니다. 근데 이렇게 걸려가지고 조리돌림을 당하는 일은 처음이긴 한데, 자작극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는 역사들, 뭐 장풍 사건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인데 그런 게 제대로 수습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저런 거 해도 되나 보다, 크게 문제 안 되겠지 하고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몹쓸 것만 배워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좋은 사례를 보여줄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이제 그렇죠. 그런 자작극이 있을 때마다 정의한 사태, 제2의 정의한 사태 이렇게 그렇죠. 불릴 거고, 예. 그리고 본연의 길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뭐 나무위키이긴 하지만 이분의 경력을 살펴봤을 때는 사실 학업을 하신 거 외에는 그 정당 활동 말고는 다른 사회 활동을 크게 해보신 게 없어서 본연의 활동이라고 하면 아버지 아들로 다시 돌아가는 그렇죠. 것이지. 아빠 아들. 근데 아빠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아, 그렇죠. 그 거짓말 탐지기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흔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정치인들 입만 열면 거짓말 많이 한다고.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오늘 가져온 그런 기계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비를 들여서 미국에서 공수를 해왔습니다. 경찰용으로 쓰여지는 그런 거짓말 탐지기인데요. 정말 존경하는 전재수 후보님께서 이 자리를 토대로 정말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주기 식으로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저기 본인이 안 씁니다. 이제. 사전에 연락 왜 하셨어요?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저거 가야 되고, 저거 되게 저렴한 모델이요. 아, 그래요? 네. 아, 사비를 들였다고 해서 저는 살짝 기대했는데 저렴한 모델이군요. 저는 그 생각은 합니다. 집에서 한번 연습해보고 가시라. 그렇죠. 기왕 사비로 구매하신 사비로 구매하신 거. 어차피 생리적 반응이라 뭐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씁쓸한 그런 모습입니다. 참, 정치도 우리나라의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좀 새로워지고 바뀌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정치 진입이 좀 수월할 수 있도록 가산점도 주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우리가 권유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 있는 시위대는 부정선거를 멀리서 찾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게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라는 게 무슨 개표들, 투표들 조작을 하는 게 그게 부정선거가 아니고, 물론 저당 대표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몇 시간씩 토론회 하고 했지만 저게 부정선거예요, 사실. 저런 거. 허위 선거 사무실을 올리는 거, 선거 과정에서 조작된 사실 올려가지고 누구들 뭐 조폭과 연루됐다고 하는 거, 그게 부정선거지. 무슨 개표를 아니 왜 그렇게 복잡한 일을 하겠어요. 올림픽 시위대는 저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